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SAP 코리아에서 지속가능 경영 솔루션 총괄하고 있는 현진완입니다. 앞서서 되게 이제 재밌고 즐거운 방법으로 ESG를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다시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SAP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식으로 좀 저희 고객분들한테 도움 드리고 있는지 디지털 ESG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SAP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SAP는 이제 주로 ERP라고 하는 전사자원 관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영진 분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시거나 우리가 또 이제 외부의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를 할 때 SAP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재무제표를 이제 공시하신다던가 내부 의사결정을 하신다던가 하는 그런데 저희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ESG를 그러면 SAP가 왜 이야기를 할까라고 좀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이 좀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좀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SAP가 뭐 어떤 제품을 갖고 있다, 뭐 어떤 뭐 내용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이 ESG 혹은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지금 제가 직접 만나고 있는 여러 고객분들이 어떤 이제 순서로 조금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제 같이 공유드려 볼까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앞선 연사분들 많이 이제 이미 얘기하셨겠지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을 또 이제 공유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금 뭐 슬라이드에 이제 그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많이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제 좋은 이제 목적을 위한 것들 내지는 우리가 같은 산업 내에서 이제 등급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브랜드 가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좀 과거에는 포커스가 있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규제도 다양해지고 특히나 이제 이 재무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맞닿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기업을 경영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CFO 분들 혹은 CEO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이제 조금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것들은 물론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긴급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재무적인 가치라고 하는 영역하고 이제 연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좀 스텝을 나아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이제 이 IFRS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통해서 점차 이런 공시에 대한 기준들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 재무적인 영향, 기업의 이제 재무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공시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가치 자체가 이런 전략적인 가치에서 재무적인 가치로 좀 확장이 되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또 데이터 챌린지에 좀 이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이런 비재무적인 영역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어떻게 수집해서 관리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무적 가치로 환산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고객이나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CFO 분들이라든가 CEO 분들께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의 이제 왼쪽을 보시면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좀 타임라인들을 갖고 또 바운더리를 갖고 쭉 확장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 이제 2024년, 2025년의 이런 타임라인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공시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 뭐 우리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것들, 우리 제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잘 이제 수집해서 공시할 것이냐를 이제 첫 번째로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거기서 바운더리를 확장한다라고 하면 우리 밸류 체인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또 수집해서 같이 공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그 토픽들이 이제 탄소라든가 혹은 공통지표의 토픽들을 조금 더 이제 벗어나서 순환경제라든가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주제들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이제 글로벌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될 주제나 바운더리들은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이제 그럼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 과제들 중에서 무엇을 좀 포커스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저희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파란색 박스로 저희가 이제 그 박스를 쳐놓은 그런 영역들의 과제입니다. 많은 과제들이 이제 산재에 있지만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 제품과 우리 사업장에서의 여러 규제들을 어떻게 일단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가오는 규제들 말고 당장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규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탄소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을 넘어서 회계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분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재무적인 가치를 환산하는 것들까지 가져갈 것인가를 단기적인 두 번째 과제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뭐 공시로 그래서 이제 포함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밸류 체인으로 확장하는 것들도 이제 중단기 과제로 있습니다만 당장 눈앞에 있는 24년, 25년의 과제들을 보면 그러한 두 가지 주제들이 이제 먼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SAP라고 하는 회사가 ERP 회사로 유명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ERP 회사가 왜 ESG를 논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기존에 ERP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하던 방식이 ESG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흘러갈 거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ERP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했던 것들이 결국 기업에서의 여러 비즈니스 활동들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자재의 흐름이라던가 돈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외부에 공시를 한다던가 혹은 내부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제품에 대한 원가를 따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어프로치들이 결국에는 ESG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탄소와 관련된 이런 산정이라던가 회계에 대한 그런 방식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돈의 흐름을 따져왔던 것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단순히 이제 우리 제품 안에 들어있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냐 혹은 우리 전사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사 가능한 수준으로 계산해낼 수 있을 때 다시 프로세스로 가지고 와서 개별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 생산을 하시는 분들 혹은 기업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별 본인이 맡으신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토대로 다시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자재를 구매를 하면 그 수량에 대한 부분들,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듯이 매일매일 내가 이런 구매를 일으켰을 때 얼마만큼의 탄소 인벤토리가 이제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을 현재는 사실은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SAP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비전들은 그런 이제 매일매일의 이 의사결정에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레포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우리 임직원분들이 하시는 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서 실제로 우리 KPI들을 달성할 수 있는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프로세스 안에 이런 것들을 인베드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ERP라고 하는 솔루션 안에 이런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라던가 프로세스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혁신들은 사실 아주 빠르면 사실 2주에 한 번씩도 막 기능들이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지속 가능성 영역에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변화 사항들이라던가 혹은 변화의 속도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다고 저희도 이제 느끼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저희는 최근에 또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인베스트먼트를 하면서 특히나 지속 가능성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이런 데이터 수집에 대한 여러 이제 그 어려움들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같이 민글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좀 이제 해소하려고 그렇게 이제 전략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입니다만 한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산정하고 그것들을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하는지를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이 회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각각의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하시는 수많은 액티비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매를 일으키거나 혹은 뭐 물류를 이제 가지고 계시다던가 혹은 임직원분들이 뭐 통근을 하시고 출장을 가시고 하는 이 수많은 액티비티들에서 사실은 많은 이제 탄소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많은 수많은 비즈니스 액티비티들이 이미 이제 SAP를 포함한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 안에 이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그 탄소 발자국으로 전환된 그 정보들을 이제 상위로 이제 모아봤을 때는 우리 전사의 정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서비스나 혹은 이제 제품의 레벨로 어떤 배부하거나 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우리 제품 안에 담겨 있는 탄소 발자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충분히 의사결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재무적인 이런 데이터들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재무제표에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지를 보도록 하는 게 SAP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최종적인 이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린레저라고 부르는 이제 하나의 컨셉들을 좀 이제 그 비주얼라이즈를 한 건데요. 그 SAP라고 하는 솔루션이나 SAP가 갖고 있는 많은 이제 비즈니스 그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안에 이미 그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을 조직별로 혹은 이제 그 재무적인 흐름에 맞춰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를 갖고 탄소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재무적인 정보와 이제 매핑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린레저라고 하는 컨셉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적인 자산 계정에 얼마만큼의 이 탄소 배출량들이 묻어져 있는지, 혹은 우리가 이제 그 기간별로 발생시키는 이런 그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얼마만큼의 이런 탄소들이 이제 스코프 1, 2, 3를 나눠서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외부 의사결정, 외부에 있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보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향후의 앞으로의 이제 리스크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들이 SAP가 이제 현재 제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비전의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국내에 있는 고객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앞 단계에 보여드렸던 요런 이제 우리 그 산정 체계를 갖추는 것만 해도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혹은 우리는 어떤 뭐 사업장에서 이렇게 그 끌어올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멀리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만나는 이제 수많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비슷한 그런 챌린지들을 갖고 계신 거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기술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장에서의 어떤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그 상세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영역의 이런 솔루션들을 함께 이제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최종적인 이제 형태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의사결정권자들,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고객들도 동일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거래를 하는 이제 거래처들과 이제 그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은 이제 거기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AI라고 하는 영역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지속 가능성 영역에서는 수많은 이제 데이터 챌린지들,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부터 갖고 있는 데이터들과 우리가 새롭게 만든 데이터들을 또 이제 매핑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챌린지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SAP에서는 이제 고객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발굴을 해서 적용을 이제 하는 것들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이제 글로벌 저희 소비재 기업 고객 중에 한 군데는 이제 너무나도 많은 이제 이런 그 갖고 있는 자재에 대한 이런 그 정보들과 그다음에 각각의 자재들에 대한 여러 개수 정보들을 이제 매핑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죠. 너무나도 이 데이터 볼륨들이 많고 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그 이런 개수 정보 DB에 있는 여러 가지 디스크립션 정보나 혹은 이거 분류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재에 대한 어떤 기록 정보들 혹은 이제 디스크립션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AI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문맥상 맞춰서 매핑하고 실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인을 그 유저들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에미션 벡터 매핑 같은 기능들을 개발해서 현재 이미 이제 릴리즈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케이스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케이스들이 이 ESG 영역 안에서 시스템들을 도입하시고 데이터들을 관리하시고 하는데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리스트되어 있는 이런 그 유지 케이스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케이스들 사실은 이제 저희 글로벌 고객들과 함께 디벨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이런 이제 기능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받아가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하실 수 있는 것도 SAP가 이제 드리는 하나 이제 가치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매핑 패턴을 학습해서 자동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유즈 케이스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가 이제 뭐 요즘에는 AI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AI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늘 말씀드리고 저희도 진심으로 이제 그런 영역들에 이제 인베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중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AI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수많은 이런 난관들이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 데이터들과 우리 프로세스들과 함께 이제 맞추는 부분들,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영역에서의 데이터나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기반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먼저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순서들을 이제 쭉 이제 그 지켜가면서 하나의 이제 로드맵들을 이제 가져 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AP는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이제 아주 파운데이셔널한 프로세스나 데이터들을 가져가는 영역에서부터 AI를 통해서 이제 효율성 그리고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따로 뭐 연락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면 같이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진환 파트너님의 발표까지